예를 들어서 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초5까지는 가능해요. 부모님이 하시기에도 부모님들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초6 수학부터는 사실 부모님도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사교육을 시킬까 말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아이 공부를 시키자니 사교육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보냈는데 얘가 제대로 하고는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교육 보낸다면 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물가가 음식값도 다 50% 이상 올랐는데요. 하나 보내면 보통 한 2, 30만 원 하시죠. 그래서 한 두세 개 하면 또 100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또 자녀가 한 명이면 그나마 거기서 끝날 텐데, 두 명이면 곱하기 2가 들어갈 테고요. 학군지라고 하면 여기다가 또 한 1.5까지 곱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뭐 곱하기 2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학군지에 뭐 소수반이다 이렇게 한다면 비용이 훨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비용을 턱턱 낼 수 있는 가정은 그렇게 잘 없죠. 돈이 무한정 있다면 또 이것저것 한번 시켜 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 문제예요. 학교 끝나는 시간이랑 또 학원 시간이랑 잘 안 맞으면 뭐 한 2, 30분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 뭐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게다가 또 학원 왔다 갔다 뭐 왕복하면 또 한 30분씩 이렇게 걸리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다 보면 뭐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냥 매일매일 사라집니다. 뭐 아이들 입장에서 뭐 1시간 얼마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집 밖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또 요즘에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 1시간만 다 모으더라도 훨씬 나중에 모아보면 또 큰 시간이 되잖아요. 이 시간에 또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놀아도 되는데, 자꾸 차 타고 왔다 갔다 대기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 좀 아깝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일정이 너무 매어버리는 문제가 있죠. 학원을 다니다 보면 모든 스케줄이 학원에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긴 한데, 또 학원 시간이 걸려 있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또 학원이 빠지게 돼서 또 학원비가 아깝고 진도를 또 못 따라가는 이런 일들도 생겨서,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일정에 매이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 대신에 집에서 대신 해볼까 하는 분들 많죠. 또 워낙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꼭 보내야 하는 것은 보내고 나머지는 좀 가정에서 해볼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직접 하다 보면 또 에너지도 많이 들고 또 자신도 조금 부족하죠. 내가 전문성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또 화가 나고, 또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또 감정 소모하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이라는 게 또 안 보내자니 불안하고, 또 보내자니 돈에다가 뭐에다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사교육을 보낼까 말까, 보낸다면 또 보내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이야기 한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되도록이면 사교육을 시키지 말고 가정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는 사람인데, 꼭 필요하다면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다면 뭐 조금 오염된 물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고, 또 배가 고프다면 조금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교육보다는 각 가정에서 아이에게 맞춤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사교육이라도 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맞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늦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한번 시켜봤는데 도저히 공부가 안 되고 집에서 계속 컴퓨터하고 게임만 하더라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학원이라도 조금 보내놓으면 하나라도 더 듣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관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이가 학년이 점점 올라가서 부모님이 도저히 손을 대줄 수 없는 경우에는 또 학원을 보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초5까지는 가능해요. 부모님이 하시기에도 부모님들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초6 수학부터는 사실 부모님도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6이 넘어갔다, 내가 좀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교육 도움 받을 수 있죠. 또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뭐 엄마표 영어가 엄마가 영어를 정말 막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영어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못해, 그래서 내가 하는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꼭 굳이 엄마표로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부모님이 관리가 어렵거나 또 부모님이 좀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교육 당연히 시킬 수 있죠. 그런데 중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맹목적으로 매달린다거나 또는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거기에 좀 매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고 행복한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지 않으면 삶 자체가 돈을 버는데 모두 다 올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위해서 삶이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쥐고 흔들고 쓰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돈이 객체가 돼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흔든다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네, 사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 역시 아이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교육이지 사교육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사교육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이 아닌 어떤 중심을 잡는다.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중심은 아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교육부터 잡아놓고 나머지 공부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사교육을 시도해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직접 해보는 공부를 반드시 해보세요. 집에서도 해보고 아이도 해보면서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부족한 점, 내가 엄마가 손을 못 대주겠다, 아빠도 관리가 안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일부분을 사교육의 도움에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닉스를 무작정 학원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내가 지도가 안 되더라 라고 했을 때 학원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수학 공부도 집에서 스스로 해보는데 아이가 너무 이해를 못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나도 잘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학원에 보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의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 보내면 되겠지라고 보내지는 마시라는 거죠. 왜 스스로 해보지 않고 학원부터 보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하는 시간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결국에는 이 스스로 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상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위권에서 너무 설명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 안 해요, 집에서도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학원을 보내놓으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겨우 중위권 하자고 공부를 시키지는 않잖아요. 상위권까지 가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상위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공부를 계속 경험해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학원부터 출발을 해서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는 나중에 스스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지, 앉아서 설명만 들으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집에 와서 펼치고 혼자서 한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주도하는 힘 자체가 없는 거죠. 수업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접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저런 거구나 라는 개념을 대략적으로 어렴풋이 잡는 거고, 결국에는 혼자 풀면서 혼자 고뇌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이해라고 하더라도요, 선생님이 주신 것은
간만 보는 것, 그리고 감만 잡은 겁니다. 이것을 간을 보는 걸 넘어서 정말 맛을 보고 그냥 감을 잡은 것을 넘어서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내가 자리에 펴서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하는, 스스로 하는 시간을 반드시 먼저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중심은 바로 교육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보내놓고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보내만 놓으면 되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사교육은요,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 교육에서 필요한 부품들, 나사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관점 없이 그냥 학원을 다 보내놓는다라고 하면 이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듬성듬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 4과 이 5과목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필요한 것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채워 넣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교육으로 채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과목이 국어인지 수학인지 영어인지, 만약에 수학을 혼자 못한다면 기본반을 보내야 되는지 심화, 사고력 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이것을 선택하는 건 결국 부모님이라는 거죠. 학원은 우리 아이를 위한 전반적인 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학원이라면 수학학원의 입장에서, 영어학원이라면 영어학원의 입장에서 하는 거겠죠. 종합반을 보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원 자체에서 운영되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아이를 집어넣는 거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알맞은 것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을 채워 넣는 것은 결국 부모님이고 학원이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간단한 정보들을 얻고요. 책을 통해서는 좀 더 깊은 정보, 그리고 심지어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까지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이 얘기 저 얘기에 휩쓸리면서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잡으셔야 하는 중심은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학원을 간다면 분명히 더 많은 지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또 너무 많은 과목을 다루기도 하거니 학원에 간다면 어떤 특정 과목을 한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아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고등 공부는 입시 공부에 가깝기 때문에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초등 공부는 사실은 이때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갔을 때 지식을 쌓는 입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기, 그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많이 듣고 지식을 다 집어넣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가 공부하는 방식, 삶을 사는 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초등 때 배운 방식과 초등 때 배운 공부, 이런 것들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파보지 않은 아이들, 학원만 다니면서 계속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아이들은 이후의 공부와 이후의 인생에서도 계속적으로 수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머물게 됩니다. 초등 어린 시절 때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좌충우돌 하다 보면 아이가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학원 가서 강의 듣고 집에 와서 시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점차 수동적으로 되죠. 게다가 학원을 다녀왔으니까 집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이 시기를 단순히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시기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와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들은 보조적인 차원으로 두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보고 아이가 자기의 시간을 스스로 채우는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죠. 근데 이 도와준다는 포인트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지식을 파는 방법들을 모두 다 배워봐야 합니다. 이렇게 초등 시절을 보냈을 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간
입시에서 에너지를 내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보지 않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학원 없이 스스로 공부한다? 그러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조금 늦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을 꼭 늘려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사교육으로 현명하게 채워주시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고 좋은 내용 바로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